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면 새벽이에요. 어두컴컴합니다. 날씨는 싸늘하고 눈 내리는 곳 있나요? 하여튼 날이 춥네요. 춥고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어두운 일일 수 있는데 요즘 보면은 워낙 살기가 어렵고 워낙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양극화죠. 결국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우울하다 보니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상당히 좀 궁금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런 유서가 있잖아요, 보통. 그 유서가 다 비슷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뇌는 그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 그 뇌 있잖아요. 뇌는 어서 고통을 끝내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판단이냐면은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유서 내용이 비슷한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무척이나 살아남고 싶어 했던 그런 뇌가 일으킨 오류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다면은 괴로움에 깊게 또 빠져 있다면은 억지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버둥거리지 마라. 바둥거리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 남은 에너지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면요, 뇌는 착각할 거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면은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넘어졌다면은 그냥 넘어진 채로 당분간 누워 있는 거야. 그냥 누워 있어요, 편하게 그냥. 천천히 쉬고 있다 보면은 또 스스로 몸을 일으킬 그런 힘이 서서히 생겨나게 되니까. 일대로 너무 여러분, 너무 이제 막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막 가지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좋은 또 때가 옵니다. 여유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바둥바둥거리지 말 필요 없어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투자도 그래요. 투자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책을 합니까?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좋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스스로 막 자학하지 마, 자학. 다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기업, 좋은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좋아하는데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꼭 좋아할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솔직히 요즘 짜증나잖아. 열받잖아요. 보면은 오너들 하는 행동 보면은 좀 얄밉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꼭 이런 때 좀 블록딜 해가지고 주가를 흔들어 놓고 아니 좀 미리미리 조금씩 팔면 안 되나? 조금씩 팔면 되지. 한꺼번에 왕창 팔려고 하니까 주가가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꼭 주식만 팔아야 돼? 다른 자신 없나? 다른 자산들? 그런 거 좀 팔려고 좀 애를 쓰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보면 삼성전자 한편으로는 좀 기업은 좋아하는데 솔직히 삼성의 오너들은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는 삼성의 오너들은 싫어요. 진짜 어떤 때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고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좋은데 삼성의 오너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는 짓들 보세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분들 보면 다 진짜 얄밉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오래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오너는 이제 날아가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애플처럼 그런 체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벌의 한계일 것 같아요. 재벌의 한계.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연 3.5% 동결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그 블록딜 등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네요. 보니까 어제 서울 내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7원 20전 정도 하락을 해서 1312.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환율은 전날보다 1원 10전 내려서 1319원에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집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낸 거죠. 이날 또 환율 하락은 증시의 외국인 환전 수요가 또 몰리는 까닭입니다. 삼성오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에 대한 시간의 그 대량 매매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서다 보니까 그 관련 원화 그 환전 수요 이 환전 수요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좀 미친 요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엔 재정 환율이 100엔당 902.68전까지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3.227%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하여튼 전 거래보다 0.042%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블록딜 했다고 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진다. 하여튼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 보니까 CES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CES 그 현장에 가가지고 영상도 많이 보여주는데 혁신의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부스를 차린 그 미국 라스베가스 그 컨벤션 센터에 들렸다면은 여러분은 CES 2024의 절반만 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잘 나가는 스타트업은 LVCC에서 3km 떨어진 그 베네시안 라스베가스에 마련된 유레카 파크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 많은 거야. 보니까 뭐 피자 냄새로 가득했다. 현장에 가니까 피자 냄새. 회사 경영부터 연구개발 마케팅까지 1인 3역을 하느라 피자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특유의 냄새가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에서 흘러나왔다는 거 하는 거네요. 이게 그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XR기네요. 확장 현실 기기라고 합니다. 그 헤드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몰입형 컨텐츠를 최적의 환경으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좀 특이하게 생겼네 보니까. 이것을 가득 메운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단연 인기를 끈 곳은 변기가 놓은 부스라네. 변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변기인가 했어요. 이 소변을 두면은 곧바로 만성질환을 알려주는 변기라는데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현대차 후원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내놓은 한국 스타트업 부스에도 MS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빅테크 거물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CES의 한국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무대를 처음 마련한 것은 2012년인데 실력은 있지만은 네트워크가 없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해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봐요.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코로나의 그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동생들을 챙겼다. 올해도 그렇고 삼성이 이제 R&D하고 마케팅을 도와주고 사무실도 제공하는 일종의 C랩 그런 선정기업 15곳이 라스베가스 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까이 AI 변기로 주목받은 옐로시스도 그중 하나인데 삼성전자 사내벤처였던 이 회사가요 이 제품으로 올해 CES 혁신상을 3개나 받았답니다. 공중 화장실용 변기는 벌써 주문을 받았고 이 가정용 변기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비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C랩 부스에는 온라인으로 각종 동물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되어주는 온라인 그런 수의사 서비스 업체 닥터 네일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만 38만 명이 상담 서비스를 받고 하여튼 사업 모델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올해 미국에 출시하는 스마트 TV에 닥터 테일의 수의사 원격 상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생체 식별 인증 솔루션 업체인 고스트패스하고 그 스마트폰 기반의 3D 컨텐츠 생성 솔루션 기업이죠. 리빌더 AI도 삼성의 측면 지원을 받아서 CES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보니까 스타트업 모빈, 이 모빈의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나델라 MS CEO가 현대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제로원 부스를 찾은 것은 지난 9일이고, 이곳에 터를 잡은 그 모빈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직관하기 위해서네요. 그 나델라는 관련 시장 규모와 타깃층에 관해 물었고, 최진 대표는 당장은 한국 아파트하고 오피스 빌딩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답한 뒤 곧장 로봇을 시연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CES 혁신상을 받은 모비는 현대차에 다니던 최 대표가 2018년 사내벤처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네요. 같은 기술로 배달뿐 아니라 택배 로봇, 교통 로봇, 순찰 로봇 등등등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모빈을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제로원 부스에는 모빈을 포함해서 11개의 국내 스타트업이 함께 했습니다. 현대차는 제로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36개 사내 스타트업을 독립기업으로 분사시켰고, 총 128개사 외에 스타트업을 발굴해가지고 이 중에 97개 업체에 투자를 했네요. 세계 큰 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에서 실력을 뽐낸 만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향후 일감을 따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보급형이죠. 보급형 그 스마트폰 갤럭시 A15네요. A15를 조만간 국내에 선보일 거다. IT 업계에 따르니까 국립전파연구원이 전날에 삼성의 스마트폰 이 전파 인증을 받았어요. A15를 모델명은 SMA155네요. 이 모델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베트남에서 선보인 갤럭시 A15 모델인데, 모델명이 N으로 끝나는 만큼 국내 그 통신사들을 통해서 출시할 거로 보입니다. 통상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 늦어도 2-3개월 안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제품이 국내 시장에도 출격할 것임을 알 수 있고, 5G 이동통신 지원 모델이 아닌 LTE 지원 모델이에요. 그런 점이 눈에 띄고, 최근에 국내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 대부분이 5G 기반이더라고요. 보급형 제품에서도 LTE 전용폰은 찾아보기 힘들 거랍니다. 힘들 정도죠. 이 A15는 6.5인치 슈퍼 6기 발광 다이오드예요. 아몰레드 풀 HD, 90Hz 주사율, 800니트 밝기, 5000mAh 배터리, 25W 고속 충전, 5천만 화소의 메인과 500만 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2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를 탑재를 했네요. 오른쪽 측면 버튼이 살짝 돌출된 키 아일랜드 그런 디자인도 적용이 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LTE 5G 모델 2종으로 출시됐고요. LTE 모델은 미디어텍 헬리오 G99 칩이 들어가 있네요. 8GB의 램이 있고, 128, 256기가 내장 메모리, 그리고 5G 모델은 미디어텍 디멘시티 6100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256기가짜리 메모리 등을 각각 장착을 했어요. 갤럭시 A15는 베트남 내 출고가가 499만에서 629만 동이에요.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7만원에서 3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감안하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한 30만원대에 판매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LTE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인데, 과기부가 가기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가격이다, 이런 점에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독려합니다. 너무 비싼 것만 팔지 말고 좀 저렴한 것도 팔아,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너무 비싼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서민들 또 불필요하게 이제 고성능이 불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맞춤으로 또 만들어줘야겠죠. 하여튼 삼성은 정부와 협의한 결과 30만원에서 80만원대 그 단말기를요, 지난해 연말에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 서너 종류 정도 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중저가 폰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아요. 중저가 폰에도 갤럭시 브랜드가 적용되면서 갤럭시 S하고 Z 시리즈 같은 프리미엄 그 라인업 이미지도 퇴색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영희 그 글로벌 마케팅 그 실장이 그래요. 지난 9일날 미국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갤럭시에 너무 많은 라인업이 있어서 혁신적인 변곡점이 있을 때 새 이름을 기대하는 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바꿔야지. 갤럭시라는 이름을 또 딴 거로 또 업그레이드. 현대차처럼 뭐 제네시스 이렇게 바꾸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급형 그런 이름이. 다만 그 이사장은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이름보다는 공감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과제화하고 있답니다. 새로 나올 제품에 적용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갤럭시 이름을 너무 남발하니까 이게 고급형인지 저급형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금요일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보내십시오.